초일의 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입니다. 오늘 포커스는 양기대 전 국회의원님 모시고 여러 가지 시사 현안에 대해서 좀 대담 나눌까 생각합니다. 양기대 전 의원님 원래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시고 최근에는 이제 희망과 대안포럼 이사장 맡고 계시고 또 비명계 의원들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 모임이죠. 초일회의 간사를 또 맡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전국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양기대 전 의원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양 의원님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예, 저 예. 양기대입니다.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네네네. 그 뭐 요새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고 네. 해서 여야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빠른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요즘에 양 의원님 어떻게 지내시는지. 네, 이제 뭐 국회의원 그만둔 지 벌써 한 1년 다 돼가는데 네. 우선은 이제 개인적으로 좀 바쁩니다. 아, 아까 우리 앵커께서 얘기했지만 네네. 우리 그 초일에 아. 제가 간사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희망과 대안 포럼 이사장으로 해서 전국 조직을 지금 만들고 있어서 아하. 좀 바쁜데 뭐 그 두 가지의 화두는 결국 그렇습니다. 나라가 지금 뭐 비상계엄 이후에 더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들이 지금 희망을 잃고 있는 이 상황에서 거기에 제일 잘못한 게 지금 정치가 잘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하. 근데 정치의 양극화, 네네. 뭐 극단적 대립 구조 뭐 음. 이런 건데 그래서 정치 대전환이라든지 네. 또 지금 뭐 국민들이 그냥 갈갈이 찢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국민 대통합 또 이 양극단의 그런 리더십이 아닌 좀 새로운 리더십이 네. 창출됐으면 좋겠다. 네. 그거에 덧붙여서 청년이나 신진 정치 세력이 좀 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 것들을 저희들이 좀 열심히 지금 목표로 해서 뛰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네. 바쁘기도 하고 또한 개인적으로 이제 대학에 가서 또 석좌 교수로 강의도 하고 있고 네. 또 언론에 컬럼도 쓰고 제가 기자 출신이니까 예, 컬럼 예. 쓰고 있어 뭐 이래저래 뭐 바쁩니다. 바쁘시군요. 예, 예. 아, 백수가 바로 선다고 바쁩니다. 그렇죠. 초일회는 뭐 어떤 활동이 최근에 좀 있나요? 아니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제 뭐 초일에는 네. 조금 우리 정치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예, 하면 예, 예.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소위 언론이 아까 우리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비명 행사 당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네. 15명이 이제 모임을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고 매일매일 저 성장해 나간다. 네. 그런 일신후신하자. 네, 그래서 네. 이제 초일회인데 네. 그동안 이제 이분들이 그런 비명 행사의 그런 아픈 기억을 이제 가슴에 좀 묻고 네. 그래도 우리가 민주당의 당적을 갖고 있으니까 민주당의 전직 의원으로서 민주당이 좀 다양성 있고 또 포용력도 있고 네. 또 민주적 토론이 가능한 그런 정당으로 가는데 우리가 뭐 기여를 하자 해서 이제 쓴소리도 하고 네. 또 때로는 뭐 조언도 하고 이제 이렇게 지내왔고 또 이번 이제 조기 대선을 앞두고도 각자 우리가 그 회원분들과 함께 우리 네. 초일회에도 정말 그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 입장에서도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는 이 내란 그 세력을 이렇게 단죄하는 의미도 또 네. 내란을 종식하는 의미에서 또 새로운 나라를 여는 의미에서 정권 교체 네. 이게 지금 중요한 화두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기할지에 대해서 고민들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일부는 액션도 하고 네. 그렇게 하면서 그냥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빠르게 흘러가니까 뭐 아마 그 구성원들도 좀 심정이 여러 가지 다양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다양하죠. 예. 그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비명 행사의 그 아픈 기억들을 좀 이제 털어내고 그래도 정치를 했던 사람으로서는 나라나 국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지 않겠냐라는 쪽으로 많이 이제 정리를 해 나가는데 근데 뭐 때로는 또 우리 이재명 대표 늘 하는 얘기가 지난 공천이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이제 공천혁명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저희들 입장에서 좀 답답한 그런 면도 뭐 솔직히 있습니다. 네. 이번에 어쨌든 민주당 경선룰이 이제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정해졌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 뭐 김동연 지사도 그렇고 김경수 지사도 약간 비판적인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쨌든 뭐 당이 결정한 거 따르겠다 이런 흐름으로 가던데 양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룰을 정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배경이 예, 어떻다고 보는지. 제가 네. 그 이번 대선 이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제가 제일 먼저 좀 공개적으로 언론에 민주당이 이제 완전 국민 경선제 오픈 프라임을 해야 한다고 제가 아하.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네, 네. 또 언론도 많이 호응을 해줬고 네, 그렇죠.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뒤를 이어서 야오당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 이렇게 네, 이제 네. 제안도 했고 음. 또 뭐 김동연 경기도지사 또 이번에 이제 경선 출마를 포기한 김부겸 전 총리 네. 또 김두관 음. 전 의원 뭐 이런 분들이 다 환영의 뜻을 표했고 네. 심지어 김경수 전 지사까지도 음. 오픈 프라임을 하자 뭐 이렇게 이제 좋은 뜻을 같이 표명했는데 그게 이제 민주당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 네. 뭐 두 가지 이유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시간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지만 음흠. 근본적인 원인은 역선택. 네, 악에 네, 대한 네. 이제 두려움이죠. 네. 공포감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공포감. 지난번 대선 경선 때, 네. 때 이낙연 전 총리하고 이재명 그 당시 후보가 경선을 했는데 맞붙었을 때, 막판 3차 경선에서 62대 28이 나왔어요. 음.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네.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왔다고 이제 이재명 그 전 대표 측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특히 이번에 이 내란 세력들이 혹시 종교 집단을 중심으로 해서 대거 역선택으로 선거인단에 가입할지 모른다는 그런 영향을 생각, 행사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아마 강하게 이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뭐 그 내부에서도 좀 고심을 한 것 같아요. 네. 그 이재명 대표 측이나 전 대표 측이나 당 지도부나 실무 책임자들도 그냥 이 오픈 프라임이나 국민 경선제를 무시하기에는 좀 부담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고심도 있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선택이라는 그 트라우마를 그냥 극복해 가자. 네. 지금 대선은 어차피 조용하게 소리 소문 없이 속전속결로 치르자. 뭐 이런 네. 이제 자기들 내부의 결론을 내린 것 같고 뭐 설령 일부 비명 주자들이 뭐 그런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무시하고 가자. 네, 뭐 그런 네. 그래서 이제 오늘에 이르렀는데 네. 또 한 가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따 또 말씀도 나누겠지만 이런 당내 경선은 짧은 게 좋다. 왜 길어지면 어차피 경선이라는 것은 또 내부에 파이름이 생긴다. 경쟁자가 있는 경쟁자가 거죠. 있으니까 네. 공격하고 방어하고 뭐 이러다 보면 파이름이 생기고 그게 이제 내부의 후유증, 내부의 상처가 깊어지면서 네. 본선에서도 나쁜 그런 결과를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빨리 끝내자. 네. 뭐 그런 게 있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뭐 한 2주 만에 끝나지 않습니까? 네, 이번 뭐 주말하고 다음 주말에 끝나지 않습니까? 27일이면 결과가 나올 수 있죠. 예.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게 예. 여전히 양당, 이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기득권 세력들, 뭐 요즘 뭐 기득권 세력을 하면 친명이나 저쪽엔 친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 벽이 높다. 네. 그런 걸 좀 실감했고 그 벽이 높다는 것은 결국은 앞으로도 그런 정당의 민주화라든지 또 이 극단적 양당 구조를 바꿀 수 있는데 더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깝고 네. 이것을 좀 개선 개혁할 수 있는 제도가 또 아니면 우리 정치적 그 변화가 뭐냐 뭐 이런 네. 걸 더 고민하게 됩니다. 예. 어쨌든 기득권의 벽이 여전히 높다라는 네. 것을 실감을 했다. 지금 아까도 얼른 이제 양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민주당 특히 이재명 전 대표 측에서는 어떤 이번 대선에서의 변수를 만들지 말자. 어차피 지금 우리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빠르게 조용하게 해서 이걸 잘 치르는 것이 중요하다. 곧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내부에서도 나온 말이 분열은 패배다. 그런 흐름들 그러니까 뭐 다른 얘기가 좀 나와도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잘 이렇게 에워싸고 쭉 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게 전반적인 지금 민주당의 어떤 주류의 분위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아주 정확히 보셨는데요. 제가 보면은 지금 이제
민주당이나 이재명 전 대표 측, 뭐 이 후보 측 입장에서는 변수를 없이 네. 지금같이 쭉 가자. 왜? 분위기 좋은데 괜히 어떤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서 그 변수가 돌발적으로 나쁜 방향으로 간다면 네. 그건 악재 아니냐. 그래서 변수를 최대로 줄이고 네. 그다음에 이대로 쭉 가자.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네. 어차피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등 그 보수 진영들이 지금 굉장히 그 내란 세력이라는 그 단죄의 늪에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상황인데 우리가 그분들한테 뭐 어떤 빌미를 줘서 또 뭐 일례로 반 이재명 전선을 뭐 구축한 그런 뭐 계기를 만들어주거나 예. 그럴 필요는 없다. 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차분하게 정책이나 공약을 중심으로 하면서 내부 단속을 잘 해서 가자.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고 특히 이 조심 이런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네. 또 때로는 당 안팎에서 야 너무 부자 몸조심하는 거 아니냐. 네. 왜냐하면 네. 지금은 국민의힘이 저렇게 지리멸렬한 것 같지만 혹시 단일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내부 결집이 이루어지거나 또 국민들의 시선이 국민의힘 쪽으로만 가면 나중 막판에 가서는 정말 우려했던 대로 이재명과 반 이재명 그런 전선이 형성돼서 굉장히 나중에 어려운 상황이 또 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만나본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 또 뭐 조국 혁신당의 의원들 이런 분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최악의 상황은 늘 대비하고 있자. 아까 그런 막판 변수에 대비하고 있자. 아하. 뭐 그건 뭐 좋은 거죠. 네. 그런 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 됐다고 자만하지 말자. 라는 게 실제 이재명 대표 측이나 전 대표 측이나 민주당 내부일 수 있고 또 친명 측일 수 있습니다. 네. 다 됐다고 자만하지 말고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이게 통합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민주당 내부의 통합 또 진보 진영의 통합을 하기 위해서 이재명 전 대표나 민주당 지도부가 정말 과감하게 네. 통합의 그런 그 역할을 해야 한다. 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렇게 갈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그런 그런 내부에 자성 겸 경계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은 난 뭐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어쨌든 안전하게 간다라는 부분이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약간 수동적으로 비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재명 전 대표가 이제 중도 실용, 경제, 성장 이런 것을 내세우면서 중도층을 끌어들이는데 상당히 최근에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성장과 그 통합, 그제 실버만 그런 것도 그 비슷한 맥락 같은데 양 의원님 보시기에 이재명 전 대표가 현재 취하고 있는 그 노선 이건 뭐 잘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몇 달 전부터 화두를 던졌죠. 소위 우크릭. 네, 그다음에 우리 민주당도 보수 중도 보수 정당이다. 네, 네. 기존에는 통상적으로 그냥 중도 진보 정당으로 네. 민주당이 알려져 중도 있었는데, 개혁, 중도 보수.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그냥 과감하게 뭐 중도 보수 정당이고 또 우크릭을 해야 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특히 뭐 이제 기업 친화적으로 이렇게 가는 행보라든지 네, 또 한 가지는 금투세, 네, 네. 그다음에 금투세 폐지했잖아요. 음. 그다음에 이제 가산자산 과세한 것도 유예를 유예하고, 했고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우크릭을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이재명 전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외연 중도 확장을 위한 아주 뭐 나름대로 승부수를 던졌다고 보고 외연 확장을 위한 승부수를 던진 던졌다고 거다. 보는데 다만 이제 중도 보수에 대한 또 당내의 좀 반발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또 진보 진영 전체의 우리가 그래도 민주당하고 그동안 연대하고 같이 했던 것은 이건 뭐지? 약간 그렇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하냐는데 저는 이재명 전 대표가 이렇게 승부수를 던졌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지금 진보 진영의 정당들이 많이 세가 약해졌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뭐 진보 진영의 정당들이 제 역할이 좀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네, 조금 더 요 자신감을 바탕으로 예. 좀 더 이쪽으로 나갈 수 있지 과감히 않느냐. 이제 가면은 뭐 정말 옛날 그 뉴 DJ 프레임 같이 뉴 이재명 프레임으로 이렇게 비춰지면서 표를 확장시키는 외연을 확장시키는 계기를 마련할까 하는데
상당히 지금 그래도 그런 것들이 초창기에는 좀 우크릭에 대한 비판, 중도 보수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많이 지금 사그러들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거잖아요, 예, 형국이. 그러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경제적으로도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같아요. 네. 한국은행이나 또 외국 IMF나 그런 데서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2.1%였는데 지금은 1.5에서 네. 2% 정도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그리고 막 수출 부진하고 여러 가지 지금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고 자영업자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관세 공격 이런 예. 것들이 막 진행되면서 어떻게 하면 이 파고를 넘는데 이 파고 속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국가적 성장, 네, 네. 국가 경제 성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또 이게 맞물려가는 음. 좋은 방향으로 이재명 대표의 성장론이 맞물려가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다만 그동안 이제 이재명 대표가 기본소득이라든지 기본사회라든지 전 국민 생활지원금이라든지 이렇게 분배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성장 쪽으로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데 저는 성장을 그렇게 이제 앞에 내세우고 있다면 과거에 지금까지 이재명 전 대표가 했던 그런 기본사회, 기본소득, 전국민 생활지원금의 그런 형태의 분배가 아니라 옛날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김대중 정부 시절에 국민 생활 기초보장제 네. 했잖아요. 네. 그런 것 같이 정말 실질적으로 서민과 저소득층한테 도움이 되는 맞춤형 그런 제도들을 좀 과감히 만들어서 정책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되게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네. 그냥 기본소득이나 전 국민한테 돈 다 이렇게 분배하는 그런 거 말고 그러면서 성장과 분배의 또 성장과 복지의 이렇게 같은 틀로 가면은 같은 방향으로 가면은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기본적으로 현재 이전 대표가 가고 있는 방향 자체는 흐름과 크게 어긋나진 않는 것 같다. 약간 지금 보완은 현재 필요하지만. 그 야당 국민의힘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지금 이 순간에는 그렇게 강하게 비판하거나 문제를 지적하는 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워낙 대세론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좀 특히 이제 이 범보수 그룹이 중심이 돼서 많이 나왔던 것이 제3세력의 태동 가능성, 특히 김두관 전 의원도 그렇고 유승민 전 의원도 지금 정확하게 이번 대선에 그러니까 경선에 불출마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대선에 불출마라고 정확히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김부겸 전 총리도 약간 그런 맥락이 있는데 그래서 제3세력의 태동 가능성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참 이제 제가 아까 초일에 네. 간사도 하고 또 희망과 대안 포럼 이사장 역할을 하면서 제일 역점적으로 했던 것이 그 대권 주자들의 대권 후보 또 대권 주자들의 연대의 틀을 만드는 거였고 그 연대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일차적으로 했던 것은 정말 제3지대 제3세력이 태동할 수 있느냐 그것들을 많이 좀 점검을 해보고 네. 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이 제3세력의 태동을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양극단의 이 정치 구조, 소위 국민의힘과 민주당 국민의힘 이 구조,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시 대표의 그 극단적 그런 공생관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키거나 개선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런 것들의 그 완충지대로서의 네. 제3세력의 태동을 많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올 초에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 비명계 대선 주자하고 또 일부 그 보수 진영의 그런 그 굉장히 그런 어떤 정치 개혁이라든지 또 뜻이 있는 그런 분들하고의 이렇게 대화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건 정말 지금의 반명 전선 이런 거 상관없이 정치의 새로운 그 길을 찾는 그런 측면에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개인의 사정 또 진영의 사정 당의 사정 때문에 무산이 됐습니다. 대화는 있었지만 네. 열매를 맺는 쪽은 못 갔습니다. 근데 오늘의 이 상황을 보면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오픈 프라이머리 당내 경선에 이제
좀 불만을 갖고 이제 우선 경선 불참을 했잖아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본인이 다시 한번 혹시라도 제3 세력의 태동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타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타진의 가장 핵심적인 주체는 우리 민주당 쪽이겠죠. 아무래도. 예. 그런데 이미 그것은 지난 1, 2월에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예. 근데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을 넘어서서 음흠. 정말 정치를 제대로 바꾸고 정치 대전환 이루고 개헌과 정치 개혁, 국민 대통합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네. 제3 세력, 제3 그 세력에 대한 태동 뭐 음. 이런 것들을 한번 했었으면 네. 국민적 공감과 관심사도 꽤 있었을 거예요. 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그 것들이 단계가 넘어갔군요. 이제 사그라든 상황에서 아. 유승민 전 의원이 그렇게 측에서 주장을 하니까 굉장히 그건 이제 뭐 찻잔속의 태풍도 아닐 것 같습니다. 그냥 아. 무산되는 국면을 갈 것 같고 이미 네. 김부겸 전 총리나 김두관 그 전 의원께서 선을 그었잖아요. 네. 우리는 그 당을 국민의힘 쪽하고는 하지 않는다. 음. 우리 민주당 당원으로서 정권 교체에 주력하겠다. 네. 힘을 모으겠다. 네.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음. 마지막으로 이제 유승민 전 의원 측에서 시도는 하고 있지만 이제 그런 제3 세력의 태동은 이제 이번 이 대선 국면에서는 사그라졌고 아하. 이제 다음 단계 그러니까 네. 뭐 보수 진영과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뭐 반명 연대 뭐 이런 건 뭐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건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의 고육 주책의 일이고 네. 정말 새로운 정치를 한번 바꿔보자 하는 제3 세력의 태동은 참 이미 좀 그건 끝났다. 끝났고 아쉬운 점도 있죠.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언론에서 제3 세력의 태동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는 물 건너간 얘기다. 그렇게 한번 다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때 민주당 쪽에서는 그 올 초에 그런 뭐 물밑 대화가 있었다고 하셨을 때 민주당 쪽에서는 결국 이제 김부겸 전 총리 등이었을 것 같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느 쪽이랑 주로 얘기가 좀 되고 아무래도 이제 이런 거잖아요. 좀 우리 사회를 바꾸려면 진보 진영, 또 중도 진영, 또 보수도 합리적이면서 건강한 보수, 네네. 뭐 이런 사람들이 국민적인 공감을 얻고 정치 대전환이라든지 국민 통합, 또 나라가 개헌이라든지 뭐. 제대로 그 정상화되고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그 길로 가는 데 있어서 힘을 합칠 수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 대상이 되겠죠. 네. 구체적으로 밝히기에는 좀 네, 아, 뭐 그렇군요. 그분들이 뭐 다 음. 그분들이 생각이 있을 텐데 제가 함부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야 간에 그런 뜻을 같이 하는 물밑 움직임이 있었지만 지금은 세력화하지 않는 걸로 이제 네, 끝난 결론이 일이다 났습니다. 그런 네. 얘기고 일부에서 이제 개헌 같은 것을 매개로 해서 그 국민의힘이나 이제 민주당 내 비명 그룹이나 이렇게 개헌을 매개로 뭐 3년 임기 이렇게 내걸고 해서 그게 이제 또 반 이재명 연합과도 전선과도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개헌이라는 걸 매개로 해서 그 대연대 대연정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거든요. 개헌과 정치 개혁은 여전히 살아있는 화두가 앞으로도 계속 뭐 다음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꾸준히 제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우리 민주당 내로 접해보면 네. 민주당 내에서 여전히 개헌과 정치 개혁을 주창하고 국민 대통합을 주창하는 세력들이 있긴 하지만 이것을 반명 연대로 아. 또 국민의힘과의 뭐 연합으로 뭐 이런 걸로 이어지는 것은 이제 지금은 없다. 제가 예, 단호하게 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지금 이 대선 국면, 조기 대선 국면에서는 음. 민주당 진영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선 정권 교체가 제일 중요하다. 일단 민주당으로 뭉쳐서 그래서 정권을 교체하고 예, 나서 예. 그 이후의 문제다. 그래서 지금 일부 언론에서도 뭐 혹시 이 민주당 내의 비명계들이 혹시라도 반명연대에 같이 동참하지 않겠냐 하는데 그것은 제가 이 시점에서 보면 그건 아니다. 없다. 예, 예. 말씀을 그건 드리고 그냥 싶어요. 말 그대로 시나리오일 뿐이다. 뿐이다. 아. 그러나 민주당 이제 밖에서의 반명연대를 뭐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거야. 뭐 그건 당연히 그분들의 선거 전략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그건 뭐 네.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지만 현재의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반명연대는 없다. 이렇게 제가 단호할 수 있습니다. 양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쨌든 민주당이라는 틀 자체가 이번 대선에서 최소한 어떤 물이 새거나 어떤 여기서 이탈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고 전부 이제 후보로 선출된 사람을 중심으로 민주당은 정권 교체하는데 이제 전부 같이 가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네, 됐다 저는 이렇게 봐도 제 되겠네요. 기준 제가 제 개인 생각이지만 뭐 그렇게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 비상계엄, 네. 내란의 그런 세력들에 대한 단죄,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국민적 공감대가 커요. 음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일단은 정권 교체를 해야 음. 한다라는 다수의 여론조사를 봐도 다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민주당과 민주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네. 앞장서서 그것을 헤쳐나가서 음. 반드시 정국이 유리한다. 그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아, 아까 그런 거기에 그 대해서는 시나리오 이론이 없다. 반명연대 시나리오에 음. 대해서는 눈길조차 아직 안 듭니다. 아, 그렇군요. 개인적으로 양 의원님은 그 이낙연 전 총리도 뭐 좀 잘 알고 계시고 할 텐데 이낙연 이건 하나의 예상인데요. 이낙연 전 총리 지금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출마를 하실 것 같습니까? 국민의힘과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요즘은 제가 새미래민주당이나 뭐 어. 이낙연 전 총리하고는 소통을 안고 있으니까 제가 깊은 내막을 모르는데 언론을 통해서 보면 음. 뭐 반명연대의 얘기를 하면서 뭐 국민의힘도 그 대상 중에 하나로 열어놓고 예, 있더라고요. 같이 할 그래서 수 있다. 그죠?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새미래민주당에 있는 그 당원들 중에서 국민의힘과 연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 아, 당혹스러움을 느끼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 뭐 예.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좀 안타깝다는 말 외에는 내가 드릴 게 없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혹시 저 새미래 그 민주당을 뭐라 좀 끌어안는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낙연 전 총리와 만나서 현재는 예. 그 이재명 전 대표나 이낙연 전 총리 측의 앙금 감정의 골이 너무 깊습니다. 아, 예, 예. 그러나 음, 뭐 정치도 생물이고 음, 또 이재명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도 가장 절박한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음. 후보 선거 저도 선거 여러 번 해봤지만 음, 선거에 나가면 제일 절박한데 예. 막판에 어떤 그런 시도와 움직임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현 단계에서 민주당이나 민주당 지도부나 이재명 전 대표 측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음, 둘이 뭐 연대하고 네. 화합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워낙 감정의 골이 예, 깊다. 깊다. 그러니까 참 그 이제 요즘에 또 화두 중에 한 분이 한덕수 네. 권한대행인데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대선에 그 출마할 것으로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지금 탄핵 문제는 민주당에서 일단 뭐 탄핵은 일단 좀 하지 않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일단 계속 카드를 쥐고는 있지만 카드는 주고 있지만 사실상 이제 탄핵은 물건 같지 않느냐. 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국회 본회의가 오늘까지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뭐 대선 앞두고 뭐 국회 본회의 열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뭐 물론 뭐 또 무리하면 열 수 있지만 그래서 한덕수 대행에 대한 그 탄핵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아요. 헌재 재판관 대통령목 헌재 재판관 2명에 대해서 네. 지명을 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건 위헌이고 탄핵감이다 해서 탄핵을 시도해야 한다 이런 얘기 있지만 지금 괜히 한덕수 대행 탄핵하면 몸값만 올려주고 또 뛰쳐나가서 대선 출마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판을 깔아줄 필요가 있느냐. 변수를 만들지 말자. 맞아. 그래서 이제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덕수 대행의 입장에서는 좀 이 판이 좀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행보를 보면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이 얘기하면서 통화하면서도 내가 여러 가지 고민 중이다. 그러면서 그 출마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놓고 또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십 명이 한덕수 차출론 네. 대망론을 막 공개적으로 얘기했고 네, 네. 본인도 절대 출마 안 한다는 얘기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어제 그제 그 광주의 기아차라든지 울산의 네, 조선소 현대조선 정행군인했죠. 가면서 보면서 야 이건 뭐 누가 봐도 대선 행보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본인이 어제 그 헌재에서 그 재판관 대통령목 재판관 2명 임명한 것이 에 대한 그 가처분 효력적인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잖아요. 네, 네. 그게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진행이 되거나 적어도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본인이 그 명분도 있고 또 앞으로 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왜냐하면 헌재라는 게 앞으로 현 정권 소위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한덕수 대행이나 이런
현 정권에 몸담았던 사람들의 여러 가지 법률적, 헌법적 문제를 헌재가 결정을 할 때 자기 편이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그것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대통령 헌재 재판관 2명을 임명했는데 이렇게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다음 대통령이 임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잖아요. 네. 진짜 굉장히 당혹스러운 면이 있고 또 이게 전선이 좀 민주당과 한덕수당 입장에서 전선이 형성돼야 하는데 전선이 이제 확 죽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좀 당혹스러운 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정치가 이 자기 머릿속에 있는 시나리오만 갖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도 뭐 말씀하셨지만 과연 뭐 국민의힘의 후보가 선출되면 이제 한덕수 대행하고 또 단일화를 해서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지금 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뭐 현장에서는 그림대로. 그림대로 되는 게 아니다. 네. 네. 이미 우리는 고건 전 총리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통해서 네. 그 한계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한덕수 대행이 이제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하는데 다만 저는 한덕수 대행의 절박성은 있다고 봅니다. 왜 절박성이 있냐? 네. 본인과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그 측근 세력들의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안위의 문제가 있어요. 아하. 그냥 이대로 이후에? 정권이 넘어가면 네. 다음에 내란이라든지 각종 그동안 자기들이 해왔던 실정에 대한 단죄를 받을 가능성. 뭐 이것도 그분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네. 자기들의 생사 안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끝까지 몸부림을 칠 거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시도가 뭐 본인들 말대로 성공할지 아니면 뭐 중간에서 멈출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저 정치적 재기를 위해서 시도를 할 거다. 그건 제가 나름대로 확신합니다. 네. 어쨌든 여러 가지 뭐 이러저런 상황이 있지만 좀 한대행이 바로 출마 저기를 하기에는 상황이 좀 또 많이 바뀌었다. 그러나 많이 바뀐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5월 보시는군요. 3일 날, 네. 5월 3일 날 국민의힘 후보가 선정이 되면 네. 그때 여러 상황을 보겠죠. 그때의 상황 속에서 본인이 음. 대행을 그만두고 이제 무소속으로 나가서 국민의힘 후보와 후보 단일화 네. 경선을 또 할지 시도를 할지 뭐 이것은 이제 그때 상황을 봐야지만 그러나 그러한 시나리오는 남아 있다. 여전히 남아 있다. 양 의원님은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뭐 이제 8명이 이번에 네. 이제 추려졌는데 이제 4강을 예측을 하면 저는 뭐 김문수 네. 전 장관이나 이제 홍준표 전 시장 또 한동훈 전 대표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 뭐 이런 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현재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변수는 그거지 않습니까? 그 소위 책임당원 우리 민주당으로 말하면 권리당원이죠. 그 책임당원의 그 표심 지지를 그다음에 대구 경북 TK의 지지 표심 뭐 이게 우선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국민의힘 후보 선출 과정에서는 특히 그런 영남권의 동향이 결국 수도권에 있는 영남 출신들한테도 다 미치기 영향을 때문에 미치고, 예. 그것은 당원 투표와 또 그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거기에 누가 가장 가까이 가 있느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그 기세를 등에 업고 뭔가 그런 영남과 보수 진영의 표심을 좀 챙겨보겠다는 그런 후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뭐 근데 오히려 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걸 멀리하려는 지금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네. 뭐 파면 이후에 좀 윤석열이라는 격변했죠. 이름을 올리는 것조차 경선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막 나경원 의원조차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미 윤석열 변수는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제 많이 사라져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그 지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 그러면 이재명 그 후보와 맞설 수 있는 한번 해볼 만한 사람이 누구냐의 기준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상식적으로 보면. 그래서 기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등에 업고 이 경선에 돌파를 했던 그 후보들이 좀 약세가 될 것 같고 네. 네. 그래도 국민의힘 지지자들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이 저 정도면은 그래도 이재명 대표하고 한번 이재명 후보하고 붙어볼 만하다 네. 이 사람 쪽으로 간다면 저는 이제 경쟁에 있는 사람이 갈 거다. 네. 그 경쟁력이 누구냐? 뭐 아까 이제 4강 중에 뭐 한두 명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탄핵에 찬성한 이제 그 그룹에 속해 있는데 나머지는 다 탄핵에 반대한 그룹이잖아요. 네. 그랬을 때 결국은 국민의힘이 저는 뭐 국민의힘을 뭐 칭찬하거나 비난하고 그럴 생각이 없지만 안철수 의원도 다만 안철수 찬성을 의원도 있죠. 했죠. 예. 그래서 이 국면에서는 그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 혐의에 대해서 정말 과감하게 반성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국민께 사죄하는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한다. 근데 지금 그런 과정들을 거의 거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나는 그 공당으로서 그리고 집권 여당 했던 그 당으로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네, 기본적으로 그게 네.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치권에서 지금 국민의힘 경선이 뭔가 좀 더 다이내믹하고 역동적으로 가려면 그런 과정들을 후보들이 먼저 국민들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먼저 하고 네.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민주당의 경선이 정지된 화면이라면 네. 국민의힘 경선은 동영상이다. 역동적으로 가기는 간대. 근데 그 역동적으로 가는 동영상이 아까 그런 과정이 없다면 네. 그냥 그 화면이 조금 그 우리 화면 보다 보면 막 거기 지글지글 소리도 나고 뭐 좀 뭐 화면 상태가 안 좋은 그런 동영상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동영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네, 네, 그런 네. 점에서 좀 국민의힘 그 경선 주자들도 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국민적 공감대 또 지지자들 공감대가 더 커질 거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 이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당들이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 그 정당이 좀 더 건전하고 국민적 그런 기대를 좀 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내가 뭐 남이당 얘기까지 자꾸 하는 건 그렇지만 어차피 뭐 큰 틀에서 정치 영역에 계시니까요. 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하고는 좀 그래도 좀 압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2019년에 네. 모 라디오 방송에 그 생방송 그 정치 토크쇼를 한 1년간 같이 했어요. 패널로 같이 하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잘 아는데 참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그 젊은 청년 정치인으로서는 상당히 기대할 만한 기대주죠. 근데 이제 다만 좀 아쉬웠던 것은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고초도 겪으면서 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그러긴 하겠지만 정치적 평론가, 정치적 투사로서의 이미지가 많이 커졌고 네. 그 좋은 학벌이나 좋은 머리를 가지고 조금 더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한 정책적인 면들을 좀 더 많이 제시를 했었으면 더 국민적 기대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네. 저하고 이제 오랜 그런 네, 인연이 네, 있으니까 네. 뭐 그건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음. 어찌됐든 지금 뭐 여론조사를 보면 이준석 그 개혁신당 대표가 캐스팅 보트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그 삼자대기를 이루어지면 뭔가 역할을 할 가능성은 있다. 지지율이 두 자릿수. 네, 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막판에 어떤 또 선택을 하느냐. 지금 이준석 대표가 자기는 뭐 완주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끝까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준석 의원. 네, 이준석 의원이 이제 완주하겠다고 그런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데 선거는 원래 막판 일주일 3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상황들이 쭉 이어지다가 또 이준석 의원이 막판에 어떤 결정을 할지 정말 끝까지 고를 할지 또 중간에 어떤 뭐 단일화라든지 선택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여전히 변수가 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변수가 앞으로 남은 뭐 몇 안 되는 변수 중에 하나지 않겠나. 네. 국민의힘이 지금 뭐 주창하고 있는 과연 반명 연대가 가능할 거냐. 또 한 가지는 이준석 그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근데 제가 뭐 저도 정치에 들어온 지 한 20년이 좀 넘게 이렇게 보면서 떨어져 보기도 하고 붙어 보기도 해서 이렇게 해보면 제가 저 스스로도 많이 그런 반성도 합니다. 남의 불행에 기대해서 정치하려고 하는 것은 그 한계가 있다. 물론 정치는 상대니까 뭐 남의 불행을 기대해서 하는 것은 뭐 당연히 하겠지만 그러나 기본은 자기가 왜 정치를 하는가, 자기가 자기의 이런 정치 행위를 통해서 뭘 실현하려고 하는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하게 주창을 해서 국민적 공감을 얻는 게 일차적이지 남의 행동이나 남의 그 밭에 가서 기웃거리다가 거기서 뭔가를 좀 도모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 네. 그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아니 뭐 양 의원님은 시장도 해보시고 국회의원도 해보시고 또 그 전에 뭐 언론인으로서도 생활하시고 이래서 여러 가지 그런 말씀하신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된다라는 네. 부분이 뭐와 왜냐하면 닿습니다. 국민들은 다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 저 정치인이 그냥 뭐 정치적 싸움만 하고 음, 국민들한테 혐오감만 주는 그런 정치만 했는지 아니면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국민적 그런 그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국민이 네, 정말 네. 원하는 네, 나라가 나갈 방향 미래에 대해서 고민 끝에 이러이러한 정책을 내놨다. 이거 압니다. 네, 네, 아, 이제는 국민들이 너무 민도가 높아져서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정책적 그런 그 대결들이 좀 음. 이 그 대선판에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예, 예. 한 두 가지 정도 질문 더 드릴게요. 먼저 요즘에 이제 어쨌든 비명 네. 비명계 인사들이 이번 대선판에서 지금 물론 주자 중에 이제 김동연, 김경수 두 분이 계시지만 초일의 회원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들도 이 지금 이 대선판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좀 비명계 입장에서는 뭐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개념으로 약간 이제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맥락으로 해석도 있지 않습니까? 2등 착한 2등 전략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래서 비명계의 전체적인 현재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요약해 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민주당의 당내 경선 후보 경선은 이미 기울어진 농장입니다. 뭐 이재명 대표가 전 대표가 지금 어대명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하는 그 기조 속에서 뭐 경선도 무난하게 그냥 승리할 거라고 지금 다 보고 있고 네. 그 경선에 함께 참여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조차도 그분들이 물론 선거에 경선에 나갔으니까 이겨한다는 마음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승리보다는 이 경선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느냐 뭐 이걸 네.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마무리한 게 뭐겠습니까? 이 경선 속에서 그 김동연 지사나 김경수 전 지사는 이 경선 속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어떻게 부각시키고 자기의 좋은 정책이라든지 좋은 정치적 이미지, 자산을 확보하느냐. 네, 네. 뭐 이게 이제 일도 되고 그런 면에서는 뭐 각을 세워서 이재명 후보와 각을 세워서 뭐 어떤 치열한 공방을 하기에는 좀 분위기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네, 네. 뭐 그런 이제 큰 틀에서는 뭐 경선이 이제 다음 27일이면 끝나니까 그럼 경선 이유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통합 선대위를 이제 구성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예.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어, 여전히 민주당의 그 지도부나 친명 핵심들의 얘기를 이렇게 직간접 들어보면 막 그 무리하게 통합을 시도하거나 또 막 무리하게 큰 규모로 통합 선대위를 하다 뭐 이런 것 막 보여주기식 이런 건 잘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에 대한 상징적 여러 가지 조치도 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이번에 경선에 참여한 김동연, 김경수 두 후보에 대한 경쟁 후보에 대한 배려를 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경선에 참여 안 했지만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네, 김두관 네. 전 의원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통합 화합적 참여에서 어떤 연대를 하고 함께하자 뭐 이런 제스처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재명 대표나 전 대표나 이재명 후보나 이 민주당 입장에서 정권 교체라는 시대적 과제를 지금 만들어 가야지 않습니까? 끝까지 방심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당내의 비명 또 당 밖의 진보 세력 중에서도 통합과 화합이 필요한 세력들을 정말 진정성 있게 껴안는 자세가 중요하다. 네. 그래서 설령 집권을 하더라도 그러한 기조로 가면 또 국민들이 그 분열된 지금의 나라를 오히려 통합하는 정권으로서의 같이 동참하면서 나라를 조금 새롭게 만들어가지 않겠나. 네. 그래서 이재명 그 후보나 민주당 지도부가 정말 통합과 화합의 행보를 좀 더 경선 이후에는 좋겠다. 과감했으면 좋겠다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초일의 회원 중에서는 혹시 뭐 저
이재명 전 대표 경선 캠프에 참여한 사람이나 그런 구성원은 없죠? 아직은 없는데 네. 근데 아직은 또 초일에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어서 쉽게 지금의 이재명 후보 경선 캠프에 가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경선이 끝나면 네, 선대위 만들 여러 때. 가지 이제 선대위 만들 때 여러 가지 개개인의 그런 사정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또 정치적 신념에 따라서 많이 좀 활동을 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또 민주당 당원으로서 또 해야 할 도리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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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자, 양 의원님 마지막으로 뭐 이제 지금 쭉 말씀하신 거 보면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이 이제 정권 교체 아니냐 아마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이번 대선의 어쨌든 시대 정신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혹시 이제 또 양 의원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예, 같이 묶어서. 예, 1차적으로 이렇게 보면 시대 정신이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이 정권 교체라는 것은 전 동의하고요. 다만 저는 그 정권 교체가 단순한 사람을 바꾸는 정권 교체가 돼서는 안 된다. 지금 저는 그래서 이 시대 정신의 1차적인 화두는 저는 통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 대통합. 그 통합은 뭐냐? 지금 너무 진보와 보수 진영으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정치권도 막 양극단화돼 있고 음, 누가 정권을 잡아도 그 반대를 위한 반대는 끊임없이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국민적 총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의 국제 정세 속에서의 어려움, 국내 정세의 어려움, 뭐 경제적 어려움 이런 거 누가 어떻게 한 정권이 극복해 나가겠습니까? 네, 네. 또 일방 통일식이 될 수밖에 없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대 정신이 꼭 구현돼야 한다. 거기에는 어떤 것도 포함되냐? 정치적 통합, 국민적 통합도 필요하지만 약자에 대한 배려, 네. 통합이 더 필요하다. 지금 막 서민들, 중소상인들, 또 취약계층들이 너무 힘듭니다. 말이 안 해서 그렇지. 그분들을 이 정치적 양극화 뿐만 아니라 경제적 그 불평등 이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정말 깊은 통합의 정신을 발휘할 때다. 그래서 저는 다음의 정권,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됐든 이제 통합을 통해서 그런 나라의 분열된 것들을 치유하고 또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통해서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네. 그런 것들을 가면 그게 결국 이제 나라가 정상화되고 또 미래로 가는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되지 않겠나 그런 네.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양기대 전 국회의원님 모시고 최근 펼쳐지고 있는 조기 대선 전국에 대한 다양한 시각 관련해서 의견 나눴습니다. 양기대 전 의원 뭐 초일의 간사도 맡고 계시지만 어쨌든 평소에 소신이 이런 정치가 갈등과 분열 대립보다는 통합과 화합의 이러한 정치를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또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가 됐으면 하는 소망을 또 피력을 하셨습니다. 또 그런 얘기와 또 현실 정치와 차이가 있어서 앞으로 다음 정권이 어떻게 되더라도 그런 정신이 좀 잘 실현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건 또 그때 가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양 의원님 오늘 아무튼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 예.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속 시원하게 얘기해서 저도 의미 있는 이렇게 대화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시청자분들께도 좋은 말씀 들려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